페이지가 안 맞구나. 뜬금없네요. 네. 이거 하나 사라졌죠? 네, 이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 조명이라고 해서 건축물의 일부를 조명기구로 써버린. 참고로 조명 쪽은 광원, 즉 램프하고 램프 외에는 전부 다 등기구라고 합니다. 조명기구. 램프만 따로 광원이라 하고요. 오 램프라고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뭐 반사가시니 뭐 전원장치니 전부 다 싸그리 다 등기구라 하고요. 등기구, 조명기구. 그래서 건축물의 일부를 조명기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아마 제일 많이 보셨던 게 루버 천장. 이렇게 보면 당연히 뭔지 모르시겠죠? 보통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지하상가 그러면 막 바둑판까지 쫘르륵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루버. 아시겠죠? 루버. 왼쪽에. 오른쪽에. 도서관이나 지하상가에 이렇게 바둑판처럼 뚝뚝 되어 있는 게 루버고요. 그 다음에 코브 조명. 코브 조명이나 코니스는 노래방 가시면 이렇게 가장자리 펴서 둘러가지고 이렇게 펴 둘러서요. 그 다음에 이제 코니스가 얘가 코니스입니다. 마치 이제 폭포수 내려오듯이 여기서 쭉 타고 내려오는 거. 빛이 이거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형태인데 밸런스 조명이라 해가지고 가운데서 위로 아래로. 이건 물론 나와 있는 거 말고도 훨씬 더 많고 하는데 가운데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 중간에 넣어가지고 밑으로 나오고 위로 나오고 이 밸런스 조명. 다음에 이제 광창은 그대로 한글이니까 마치 창문인 것처럼. 주로 쓴다면 어디서 많이 쓰느냐? 지하실. 그래서 뭐 지하 반지하 사신 반지하 아니고요. 지하 1층에 사신다. 그러면 창문이 없으니까 창문이 있는 것처럼 이게 광천 미리 나왔는데 광천장입니다. 광은 일단 안 보여요. FM 광천장은 간판 있죠. 간판 전체가 다 밝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천장 전체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FM이고요. 이건 뭐 자기가 광천장이라 우기니까 그걸 다 하고요. 여기 있는 광천. 창같이 보이죠? 사실 여기 지하예요. 창문처럼. 광천. 이게 바닥 조명이에요. 사람 있고요. 사람이 바닥에 도는 바닥 조명이 되는 바닥에 되는 거. 바닥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동원 같은 데 보시면 사택로에 표시해 있고. 이건
광청이나 옮기면 웅덩이 쪽으로 부산인가? 아닌가? 여기인가? 파리인가? 느낌이 파리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름 붙이기 나름이고 그냥 광양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이름 붙이기 나름이고 이거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 즉 건축물의 일부를 마치 등 기부화시켜서 그런 걸 건축가 도면하고 당연히 건축가 도면은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그냥 설계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룸사롱이나 노래방이 다 이렇게 있어 보이는 거 있어 보이잖아요. 돈 드리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도 하세요. 인테리어 할 때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한번 해서 남들 똑같이 마시는 거 다 해서 대신 유지 보수가 편하게 램프가 소매가 바꿔야 된다. 소매기 편하게 만들어 달라 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램프 못 걸어가지고 다 죽어 있어요. 광판 이렇게 마치 간판이라고 생각하면 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운라이트 굳이 볼 것이 되는데 다운라이트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그거 맞습니다. 켰네. 실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등 다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추가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아니 다운라이트는 그렇게 많이 추가 안 돼요.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구멍만 빵 뚫어서 원형이면 두 구멍 뚫어가지고 어차피 뭘 달긴 달아야 되니까요. 천장에 구멍 뚫어서 하는 건가요? 예,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여기 가온 라이트라고 그냥 핀 포인트라고 해서 그냥 설정도 아니고 그냥 웨이트 넣고 미리 필요가 아니고. 아이고. 이렇게 벽속에 마치 짱망으로 오죠. 그래서 되게 잘 보이네요. 지금 내부 진짜 잘 보이네요. 구멍 빵 뚫어놓고요. 현장에다가 렌트 달아놓고 손기도 소켓 단체가 틀리니까요. 이렇게 해서 빛이 나오면은 현장에 노출 안 되니까 이게 다운 라이트입니다. 전등 갈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여기. 그렇죠. 현장 하려면 다운 라이트. 저거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복도 같은데 많이 쓰죠 보통. 되게 더 많이. 여러분 집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벽 쪽에 또 다운라이트 해놔서 벽 쪽에 또 다운라이트 해가지고 그래서 그림 오라고 해서 옵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다운라이트 하실 때 광호는 할로겐 쪽 램프를 쓰시면 안 돼요. 그림이 열이 많이 나요. 정의가 누래질 거거든요. 그래서 방문 같은 경우는 아예 전기가 조절하죠. 그래서 그 인공 광원을 화재 몇 분 이상 안 써요. 빛도 센 거 안 쓰고. 그래서 그 그림을 충분히 볼 수 있으면서 그림에 영향 안 주는. 그 다음에 조명 설계. 조도 설계는 아까 같은 조도가 조도겠죠? 조도라는 것은 광속이 다니는 데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임금 밀도식으로 광속 밀도, 광속, 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전등 하나에서 광속이 100루멘이다.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야. 이제 설계저도가 1000럭스다. 그러면
이거 늘려야죠. 이 처음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전등을 1000개를, 네, 1000개를 종이 키우다 100명짜리 있는데 아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없어도 1000명 나옵니다. 1000명 나오는데 뭐 밑에 계산한다고 해서 1000개가 필요하겠죠. 1000개가 필요할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1000억수로 딱 맞춰버리면 시간 지나면 어두워질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정 개수를 집어내야 되잖아요. 보정 개수. 보정 개수도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1.2배를 한다. 그건 반대로 밑에다가 0.8배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키우는 거. 이보다 큰 것을 우리가 보수율이라고 하고요. 이보다 작은 것을 감광고산율. 원래는 보수율로 썼는데 일반 아스피들이 이번에는 뭐 지랄. 아니 왜 그냥 쓰지 왜 굳이 감광고산율로 그거 써가지고 하나 두 개씩 요구했고 그냥. 그래서 감광고산율 그 다음 이건 찾는 거고요. 여기서 최중요한 요소를 쓰면 안 됐습니다. 바로 뒤에 나올 건데 이름만 먼저 점용률. 얘가 가장 큰 점용률. 점용률이 뭐냐? 점용률이 뭐냐면 자, 그래서 창문이고요. 책상이고 전등이 여기 딱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광원 여기 있으면 이 광원을 직접 조명을 할 거냐 간접 조명을 할 거냐 막 따져야 되겠죠. 뭐 그래가지고 어디 설정을 해서 왔다 빛이 왔다 이거요. 빛이 다 이쪽으로 나옵니까? 아니죠. 그렇죠. 반사전에 경황관에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전체 이 실내라고 했을 때 반사율이 온다고. 그래서 벽지가 하얀색이다, 벽지가 검은색이다, 당연히 틀려지겠죠. 그래서 건축자재 다 마감재 다 확인해야 되고요. 그 마감재에서 벽지인데 반사율이 얼마짜리다 확인 다 해야 돼요. 반사율까지 하는 거, 투과율까지 하는 거. 또 거기다가 그래서 이 전체 최적이라고 할까요? 최적이 1000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겠죠. 똑같은 최적은 1000인데 이렇게 생기면 같은 광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야기도 달라지죠. 그래서 방 모양도 따져야죠.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뭐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 같은 거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있고 그냥 높이만 계속 올라오는 애들도 있겠죠. 높이가 같은 면적이 높이면서 올라가는 스타일이 있고 따져야 되니까 조명률 안에는 들어가야 될 것이 실지수. 조명률 안에는 실지수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사율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조명 방식도 알아야 되고 직접, 간접, 연말합산. 그래서 조명 방식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여기다가 효율도 고려를 해야 돼요. 생각할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은 가장 핵심은 뭐냐? 조명률을 어떻게 설정하냐가 가장 큰 문제고요. 뭐 지금은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다 돌리고 있어서 조명 시뮬레이션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시뮬레이션 안 돌렸을 때는 김기사가 설계한 거랑 이기사가 설계한 거랑 다 다르더라고요. 주관적인 게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지수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방 모양을 비교할 건데요. 바닥 면적과 벽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바닥 면적과 벽 면적. 그래서 만약에 x 가로 세로 높이
그러면 바닥 면적. 여기 바닥 면적 있어? 바닥 면적하고 벽 면적. 바닥은 그냥 넓게 하고 두 개니까 바닥이 EXY. 벽은요, 이쪽 벽 하나가 XH, 이쪽 벽은 YH. 두 개 더해서 양쪽 두 개씩이니까 두 배. 지워버리니까 남아있는 것은 바닥분의 벽. 이렇게 해서 시험 갖고 나오니까요. 아주 갖고 나오니까. 실수가 있는 문제. 그래서 바보, 멍청이, 바벽. 바자가 위로 갑니다. 바닥이 위로 가고 벽이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하면 좋긴 좋은데 뭐 여기까지 너무 어려워서 잘 나오지 않는데 참고로 말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광원도 그냥 대충 감으로 음악 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이 간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직접 조명 기준에서 높이는요. 그래서 높이는 3분의 2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건물 높이가 있겠죠? 건물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위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작은 면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작은 면이라고 하는 내 말이 있으면 책상이 중요해요. 책상 높이. 이 책상은 그렇지 않지만 이 책상이 약간 넓더라고요. 제 보니까 85cm가 책상 높이입니다. 얼마나 쓰면 85cm가 지면에서부터 85.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거죠. 광원 설치할 건데 그럼 광원의 설치 높이는 3분의 2 여기다 달아야 되죠. 3분의 2 지점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만 치세요. 직접만 3분의 2 정도. 3분의 2니까 이 정도 되니까 여기다 광원 달았다 이거죠. 여기다 달지 말아라 이거죠. 천장이라고. 왜냐하면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간격은 작은 면에 최대 멀리서 봐야 8개 반.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바로 붙이긴 했지만 거의 1대1로 붙여놨죠. 작은 면이 세상이니까 거의 1대1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한 개 반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균제도라는 게 떨어져요. 한쪽은 받고 한쪽은 되게 심해진다. 또 참고로 뭐 이거 다 틀리라고 되는 거니까요. 네. 참고로만 하세요. 벽을 이용하겠다. 즉 벽에다 뭐 그림 쳐서 보겠다. 그러면 아마 좀 가깝게 붙여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다는데 벽을 안 쓰겠다 하면 띄워도 된다는 거고, 얘를 벽에다 보겠다 하면 가까이 붙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까이 붙이는 거로 사용할 때는 3분의 1. 안 쓸거면 절반 띄워버리고. 즉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작은 면에서 여기까지가 3m다. 그럼 벽 쓸 거면 1m만 띄어서 하고요. 벽 안 쓸 거면 1.5m 띄고 그 얘기다. 그리고 이 건물을 봤을 때도 이 건물은 이 방은 잘못 붙였어요. 여기 잘못 붙였어. 왜 잘못 붙였을까요? 위치가 틀린 겁니다. 이쪽은 벽을 쓰나요 안 쓰나요? 벽 씁니다. 상으로 우리 이 판이 다 작업판이에요. 작업판이니까 벽 다 쓸 거니까 더 붙였었어요. 더 붙였어야 돼. 지금 거의 보면은 1m 보면 3분의 1 넘어가고 있죠. 밖에 붙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니 공사할 때 뭐 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고 여기 들어온 거고. 그러면 이거 옮기면 되지 않느냐? 옮기면 됩니다. 17초에 옮기면 됩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못 옮기고 있냐? 조명 실습할 때 되면 어떻게요? 밑으로 와요. 그래서 못 옮기고 있었습니다. 뭐 이것도 옮기는 것도 옮기는 게 근데 이게 보통이잖아요. 일단 작업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일단은 뭐 옮겨야 되니까 전기를 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보셨지만 불 끄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네, 그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전선 넘어왔네요. 자, 조명 살 때 전선 뭐 쓸 거냐? 그래서 코드는 쓸 수 있어요. 코드하고 캣타입 케이블은 전구선. 코드는 기본적으로 전구선하고 이동선으로 쓰는 거. 그래서 여러분 TV 코드 있죠? 그거는 이동선, 전구선 우리가 쓰는 거고요. 고정 배선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코드나 캣타입 케이블도 쓸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 보시면 전구선 및 전구선이다, 이동선이다, 얘네들은 다 캣타입 케이블. 전멸기, 스위치가 돼요.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구별합니다. 집은 1대1로 전등 하나에 스위치 하나. 집이 아니다. 아까 보셨지만 스위치 하나 끄면 여러 개 툭 떨어지죠? 집이 아니다. 그러면 구분해서 몇 개씩 묶어가지고. 그럼 이거 지워버리시고요. 시험에는 이제 100개 나오긴 할 건데.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 집은 3분, 남의 집은 1분. 타임 스위치 잘하는 거죠. 타임 스위치나 센서 등이나 센서나 똑같은 겁니다. 또 나온 얘기인데 스위치는 전압 쪽에 있다. 전압 쪽에 있다. 스위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은 이렇고 모처럼 집 밖이 나오네요. 집 밖. 오개등. 참고로 오개등하고 전주등하고 틀려요. 둘 다 바깥쪽이긴 하지만 이건 우리 전주에다 다는 거. 이 전주 외등이고요. 오개등은 그냥 바깥에 다는 거. 기본적으로 똑같이 사용된, 그렇죠. 이것도 얘도 하나. 사용전압 뭐 필요 없어요. 비전압은 300. 그 다음에 공사원목은 합금캐가. 그래서 가는 또 빠졌어요. 이렇게 애자가 들어갑니다. 가요대선 빠지고. 그 다음에 전투용 대선은 그냥 요일 거 없이 그냥 2.5가 공통이니까요. 2.5. 조명은 전기 많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2.5 스케어는 충분히가 버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다가 전을 붙였다. 그럼 당연히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요. 높이는 4.5m. 4.5m. 이때는 2.5로 하게 되면 능력을 써줘요. 2.5가 되면 너무 국소적이 되거든요. 좀 높이 다녀야 되겠죠. 높이 다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뻗게 나올 건데, 1m로 뻗게 나오는 거고요. 이거 틀리려고 되는 문제인데. 틀리려고 되는 거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앞전 학생 시절에 한 분이 한 개 차이가 떨어졌어요. 한 개 차이 떨어졌는데 이분 자꾸 이걸 강조하시더라고. 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싫다고. 그거 떨어졌어요. 딴 걸 떨어졌겠지. 요거 땅에 이렇게 하고 하나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틀리려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뜬금 나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조명 서비스 고려사항.
적당하게 접하겠어요. 희도 대비가 높으면요, 피곤해요. 희도 대비 높다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가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불 딱 켜고, 우리, 그죠? 핸드폰, 눈부시긴 하긴 한데, 이렇게 환한 데서 핸드폰 딱 보는 거랑, 어두운 데서 핸드폰 보는 거랑은 틀리죠. 그게 희도 대비라는 거예요. 같은 밝기여서, 어두운 데서 보면 눈이 막 아플 정도로. 그래서, 희도 대비는 적당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 만약에 불 켜놓고 핸드폰 보신다. 핸드폰 빛은 약하게 제가 눈이 덜 피곤하죠. 그다음에 칸델라가 뭐냐? 2번 칸델라는 초다. 초니까 촉이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촉이니까 비싸가 비싸지가 하시면 안 되고 광고 얘기하는 겁니다. 광고. 그다음에 완전 확산면이라는 것은 어디서 쳐다봐도 눈부심이 똑같은 걸 얘기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눈부심이 똑같다는 얘기는 휘도. 4번은 계산 문제 있는데 13.8인가? 13이구나. 그러나 이제 산업기사 하게 되면 이게 실기 문제입니다. 기사 실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틀리라고 되는 거예요. 네, 기사 실기 문제인데. 물론 이제 공식만 딱 외워서 하면 되긴 하는데 공식 뭐 이렇게 놓고 유도하고 하면 되는데 못 써보시고요. 나오면 딱 이렇게 안 나와요. 5번 배광이다. 배광이라는 것은 빛을 분비하는 거예요. 빛을 배분하는 거. 그러니까 빛 배분하는 게 아까도 보셨지만 뭐예요? 이제 헷갈리는 게 이것 때문이죠. 전반 확산은 배광인가요? 빛인가요? 배광입니다. 배광. 전반 조명이 빛이고 이 말이 좀 그렇죠. 확산이니까 빛이 확산되는 거지 빛이 확산되는 게 아닐 거니까. 그러면 이제 특정 장소만을 보조도로 그러니까 특정 장소다 그럼 국부조명이죠. 국부조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안 맞는 거 이게면 국부조명이라는 거는 이거다 이거죠. 그나마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답이 만약 국부조명이 있다. 아니 그거는 답이 그거니까. 그다음 6번에 반간접 조명 했을 때 위로 향하는 거. 그럼 우리가 아까 제시한 게 아래로 향하는 게 직간접이니까. 직접 조명이 아래로 100%. 그럼 거꾸로 위로 0%. 그렇죠? 그러면 방어니까. 그러면 이제 간접 밑으로 빵, 위로 100. 그러면 이제 중간에 전반 확산 50%. 그럼 여기 반간접이 여기 있겠죠? 반간접이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게 25%. 위로 올라가는 게 75%.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이거죠. 굳이 외워서 풀 거 없고요. 이거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안 열려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그다음에 뭐 7번도 비슷한 것 같은데 50%죠? 위로 아래로. 그러니까 얘가 전반 확산 조명이다. 전반 조명은 배치고요. 균등하게 붙이는 배치. 전반 확산은 배광. 8번에 방원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해서 이게 마이크가 너무 스피커 앰프가 너무 좋아가지고 킨지 끈지도 잘 지금 목이 아프다 했네. 네. 그러면 그래서 균일하게 하는 거니까 여기가 바로 전반 조명. 그 다음에 9번에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등기구. 그러니까 얘가 바로 다운라이트. 그림 하나 다시 볼까요?
다운라이트 등기구 자체를 보시면 훨씬 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램프 빼고 다 등기구니까요. 예. 그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이상하다 근데 여기 붙이는 건가? 작업하기 저기 어렵게 생겼네. 앞이 이상한 거네. 쏙 집어넣어야 되는데 걸릴 것 같아서 뭐 이 모양 말고도 그렇죠. 이런 모양이 일반적인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 천장에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제 물론 천장에 집어넣으면서 옆에 걸쇠 걸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게요. 보통 틀리라고 내는 문제긴 한데 그래서 공식 한번 해볼게요. 공식 어차피 외우려면 힘드니까 조도 공식은 확실히 외우고 계시죠? 면적, 광속. 조도 공식은 광속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별도 외우시고 조도 공식은 재미있는 펀. 이성진 선생님. 예. 그래서 혹시 심실 제세동기가 에이드라고 하더라고요. 에이드 이머전시 디바이스 맞춰가지고 그래서 펀 제세동기가 재밌다. 뭐 하여튼 뭐 이상한데. 펀 에이드. 그래서 이걸로 해서고 광속 조명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조도라는 것은 면적의 광속인데 조명률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광속 중에 내가 몇 프로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등기구 하나에서 천루멘이 나왔는데 그 천루멘 중에서 내가 몇 프로가 작업면에 떨어지는가. 이 계산하는 게 조명률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개수, 등기구 개수 때려 곱한 다음에 뭐예요? 보수율이면 위로 때려 붙이고 강강보상률이면 밑으로 때려 붙여서 맞추는 게 조도 계산이니까 이것만 쪽 공식만 외우고 계시면 그냥 그때 집어넣어서 계산 때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난 대충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일단 광속이 이거니까 이거 나누면 어떻게 되죠? 100 나누면 25죠? 25니까 150 맞추려면 등 몇 개 들어가야 돼요? 6개인가요? 다시 계산하면 25를 쓰니까 이게 6개가 들어와야 150 되죠. 근데 이제 조명량 하나도 안 한 거니까 물론 6개 답도 없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조명률이 들어가니까 조명률이 들어가니까 얘를 아예 줄여버려야죠. 25가 2,500이 하나에 2,50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1,250 조명률 넣어가지고 즉 2,500 나온 것 중에서 절반인 1,250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원 하나에 1,250짜리 램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강광보상률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달았지만 시간 지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1.2 나누니까 1000이죠. 그러면 이제 2500 루멘짜리지만 얘는 1000루멘짜리하고 똑같아 버리니까 1000루멘짜리를 이렇게 해서 150 나오게 하려면은 15개. 그죠? 1000루멘짜리를 이렇게 해서 150이 나오게 하려면 15개가 들어가줘야 이렇게 두드려 맞추시면 뭐 굳이 그래서 원래 이거 틀리라고 되는 거예요. 틀리라고 되는 겁니다. 이것도. 대충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느낌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건 이건 실지수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패스해 버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14번 볼게요.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안개가 많은 장소, 터널. 이때 쓰는 게 나트륨 등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여기 있네. 지압 나트륨 등이고요. 나트륨 등, 혹시 부둣가, 혹시 경계 서실 때, 군대에 계셨을 때, 경계 서셨을 때, 불 켜죠? 서치라이트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노란색 불빛 혹시 많이 보셨을 거 없나요? 경기금 많이 써보셨나요? 노란색 불빛 씁니다. 아니면 이제 옛날에 한 30년 전, 혹시 뭐 공원 같은 데 가시면 노란 불빛 많이 썼죠? 기억 안 나신가요? 40년 전으로 돌려야 되나? 그러면 그때는 다 공원 같은 데 보면 노란색으로 해서 다 기억해보세요. 사실 40년으로 좀 돌리셔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물론 영국에서 서졌는데, 당연히 영국에서 먼저 서져요. 왜냐면은, 영국 애들이 전기를 먼저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도 나트륨 등의 효율이 되게 좋아요. 전기를 조금만 넣어도 빛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거 공원 같은 데서 전기료도 덜 들어가니까 막 썼겠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로 뭐 세계 어디를 가나 노숙자는 지장 있는 법.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노숙자들이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랬겠죠. 원래 쟤래? 뭐 그러겠지만 뭐 한둘이 아니야 그런 애들이. 뭐지?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A 때문에.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서 단파장이 나와요. 270 얼마인가? 파장이 나오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장시간 노출되면 맛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써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없앴어요. 근데 얘가 워낙 빛도 많고 또 거기다가 안기가 심하고 뭐 그런 데서 빛이 잘 통과를 하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쓰는 것이 터널, 안개 많은 지역, 그다음에 부둣가 안개에 끼면은 뭐 앞에 1m도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간헐적으로 쓰고 그 외에는 가급적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압 나트륨 등, 물론 나트륨 등 여러분 쓰시는 거 아마 고압 나트륨 등을 쓰실 거예요. 고압 나트륨 등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품을 해서 고압 나트륨 등을 쓰는데, 그래서 저압 나트륨 등이 되게 확산성이 좋아서 어쩔 수 없는 곳에 씁니다. 그래서 나트륨 등.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아파트 사시는 곳 아파트에 나트륨 등 쓰는데 그 다 그 고압이에요. 만약에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싶다. 그럼 지압을 바꾸셔서 틀어주세요. 그 다음에 15번에 조명 용량 표시 설명 F40, F50은 들어봤고 아니 F50인가? F15? FA50? F는 이제 플로우센스에서 형광등이라는 얘기예요. 형광등 F가 40은 40W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형광등 40W. 그 다음에 16번 별이죠. 16번 얼마나 어이없었냐면 한 학생이 전화 왔더라고요. 산업기사 보신 사람이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 3번이 아파트 몇 분이냐 3분. 그 다음에 7번 정도 가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호텔이 몇 분이냐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나왔대요. 근데 설비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분통 터져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못 맞춰가지고 주는 문제 이렇게 줍니다. 대놓고 주는 문제들은. 그러니까 막 보통 보면 콧바람 살짝 불고 할 건데 자기도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콧바람 세게 불지는 않더라고요. 잠자고 나서 콧바람 세게 불려는 거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17번. 전멸 스위치는 가정용이나 뭐나 예, 항상 전원 측에 설설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조명이죠. 조명이니까 무조건 2.5. 그 다음에 19번에 전주 외등이니까 부착 지점 1m 이내로 하셔야 되고, 분위기가 동력배선 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요. 네, 참고로 한번 볼게요. 자, 동력배선 기본적으로요. 네. 기본적으로 쉬었다 해야죠. 이거 끝나고 나서는 뭐 할 거냐면은 스케치하러 갈 겁니다. 야외 스케치. 그러면 이제 실시간 끝나고 나서 조 편성 한 곳에 다 가서 그러긴 하니까 한 서너 명씩 찢어가지고 선정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쉬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